미안해 자기야 중얼거렸어. 닐이 발에서 발로 옮겨가는 것 봐. 난 항상 길을 다녔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어떤 남자라도 그런 생각을 할 텐데 너는 완전히 양심을 잃었어. 닐. 케이트는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만들었던 그 옛날 노래를 화해하고 부르기 시작하고 싶다는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세요. 늘 그랬다면 나와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당신의 징징거리는 멍청한 비난이 지겹습니다. 나의 품위에 있는 휴가를 의심했고 분노로 불타는 얼굴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케이트는 문을 열고 전 남편을 계단으로 밀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수년 전 장거리 트럭 운전사인 닐이 부정행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음란한 농담을 자주 들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더 경험이 많은 동료의 아내 닐은 그가 돌아올 때마다 모든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젊고 아름다운 아내 케이트가 그가 없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끗한 집에서 맛있는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갓다린 옷과 건강하고 잘 손질된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3명의 작은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케이티는 그들을 충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목욕하고, 먹이고, 함께 산책하고, 유치원이 끝난 후 함께 활동했습니다. 어느 날 닐이 집에 돌아와 그의 아내가 참을성 있게 둘째 아들 레너드에게 음절 읽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닐은 닐에게 시도해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나와 같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닐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요? 저는 항상 우등생으로 공부해왔지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케이트가 기분이 상했습니다. 닐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짜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멍청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인 케이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고 제가 들은 대로 말했습니다. 닐. 케이트는 멍하니 튀어나온 눈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지켜보았다. 내가 길에 있을 때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아이들이 최소한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똑똑한 사람을 연인으로 고를 수는 없었을까? 내 친자임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 저와 닮은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내가 차분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주제를 잘못 선택해서 노골적인 멍청함을 실천하는군요. 정말 축하하는 사람들처럼 될 것입니다. 내 친구들한테서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너도 참아야 할 거야. 알잖아. 난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제 부모님을 만나러 갈 테니 내 행동과 말에 대해 생각해봐야 해. 내가 맹세컨대 듣지 않겠다고 맹세해.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에 대한 역겨운 모욕일에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이 말한 것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가 아무리 케이트를 따라다녀도 아무리 사과해도 그녀는 끈질기게 머물며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닐은 당신이 떠나는 평소의 모욕적인 말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아이들의 물건이 담긴 여행 가방을 들고 복도로 들어오는 당신의 연인 케이트와 함께 있지 않도록 현재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여행 가방을 내린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갑고 경멸적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행복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을 부르며 대기 중인 택시가 있는 곳으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닐은 발코니로 달려가서 어떤 남자가 케이트를 도우러 올지 탐욕스럽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관리했고 이제 그는 처음에 그의 아파트에 혼자였습니다. 닐은 마침내 끊임없는 소음과 혼돈에서 벗어나서 기뻤습니다. 그는 새벽 3시까지 TV를 최대로 시청하며 비디오 게임을 하며 평화와 고요함을 즐겼습니다. 그는 케이트 자신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녀의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녀가 마침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대화는 그녀의 인내심을 가득 채운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으며 그녀는 자녀 양육비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닐은 아들이 자랄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닐은 여행에서 돌아와서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아파트를 털고 모든 전자제품과 숨겨진 저축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도둑은 발견하지 못했고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거의 깨닫고 집에서 볼 필요가 없는 모든 것을 지켜줄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신부를 위해 결혼한 적이 없는 케이트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현지 여성 샤워리즈는 오랫동안 그를 주목해왔고 매우 매력적이었고 닐과 며칠 밤을 보낸 후 닐은 케이트가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결혼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녀는 전 남편에 대한 질투나 괴로움으로 자신을 괴롭힐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방과 후 대학에 입학하도록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추구했습니다. 큰 아들란 그의 아버지가 아내의 불륜에 대한 영혼 중독 의심이 없었던 기간에 태어난 것은 운이 좋았습니다. 그를 사랑했고 종종 그에게 전화하여 그들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닐은 케이카 대신 누구와도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 부인 닐과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녀에 대해 나쁘게만 말했습니다. 그런 사기꾼을 상대하고 싶은 그녀가 필요한 사람 샤워리즈는 아들을 낳았지만 닐은 첫 결혼에서처럼 특별한 사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곧 그는 케이카 집을 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닐은 이 소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남자친구가 그녀에게 그 돈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녀가 돈을 어디서 얻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이는 그녀의 삼촌이 마지막으로 해외에 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년 동안 그의 사랑하는 조카에게 큰 유산이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 케인은 자신의 집을 사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2년 후에 그녀에게 상당한 수입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닐은 어떤 즐거움도 없이 샤워리즈와 계속 살았습니다. 약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그의 첫 아내 케이트는 실제로 그에게 집안일에 부담을 주지 않았고 그는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돕지 않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더 많이 살았지만 샤를리즈는 저녁 식사와 함께 청소를 도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쉬고 잘 수 있게 된 지 18년이 흘렀습니다. 또 다른 장거리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닐은 도로 수리에 관한 표지판을 알아채지 못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운전했습니다. 그는 의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충돌 소리와 안개 속에서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을 매우 막연하게 기억했습니다. 샤를리즈가 그를 수술하러 데려갈 예정입니다. 당신 아들의 혈액형이 B이고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그는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혈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혈액형 AB로는 일어날 수 없는 O형 닐은 충격을 받았지만 생각할 힘이 없어 아들들에게 첫 번째 결혼에 대해 알리라고 요청했고 1시간 후 라니 병원에 도착했고 그는 방금 사망했습니다. 다른 선즈도 기증자 스테이션에 왔을 때 그들은 모두 필요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고 닐은 놀랐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가족을 파괴하고 자신의 경력과 모든 것을 희생한 여성을 모욕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퇴원 후 생활이 편해지다 닐이 집에 돌아왔지만 갑자기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었다. 불친절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는 덩치 큰 남자가 문을 열더니 뭘 원하느냐 위협적으로 물었다. 여긴 내 아파트이고 나는 산다 여기 우리 가족과 함께 닐이 항의했습니다. 샤워리즈가 이리로 오세요. 당신의 전 애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더 스트레인저 닐은 그를 보자 숨을 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샤워리즈는 불만스럽게 얼굴을 찡그린 채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아파트를 나와 우리 아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요구도 하지 않을 테니 여기서 나가고 원하는 곳으로 가세요. 그런데 나는 이미 이혼 신청을 했어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요? 닐은 말을 더듬었어요. 우리 가족은 없어요. 샤를리즈는 교활하게 웃었어요. 거기 있어요. 내 폴 그리고 우리 아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 너는 물건을 모아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 돼. 닐은 소지품을 남겨두고 입구 근처 벤치에 조용히 울면서 안타까움을 느꼈고 어디로 가야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버지의 불행 소식을 듣고 아들이 전화를 걸어 그의 생각을 듣는 것처럼 가십시오. 그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무거운 마음으로 적어도 잠시 동안은 전 남편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케이트는 동의했지만 닐이 회복될 때에만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그에게 그녀의 큰 집에 방을 줬고 거의 모든 것이 이혼에 대한 생각이나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그 당시와 같았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케이트는 별도의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이제는 자신의 규칙을 지시하면서 거리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닐은 완전히 회복되어 전 부인 하워트 투 하워트와 비밀리에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다시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케이는 과거를 파헤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닐을 화나게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DNA 검사를 제안했을 때 그는 즉시 케이트를 불안하게 하려고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나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남자이고 우리 아들들의 아버지는 오직 당신만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케이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중요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나요?
그것은 사랑하는 남편을 지지하는 단순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닐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를 계속했습니다. 케이는 침착하게 의자에서 일어나 전 남편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집에 있던 아들들은 어머니가 닐의 소지품 몇 개를 큰 가방에 천천히 포장하는 것을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나에게서 얻으려는 것을 무릎을 꿇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이혼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고 싶습니까? 당신이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고 싶다면 당신은 항상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나를 불신앙으로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히 회복되었으므로 부탁을 드리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십시오. 나는 빚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닐은 가엾게도 아랫입술이 떨려 얼굴이 창백해지고 두 눈은 진짜 두려움을 드러냈다. 아들들을 응원하는 듯 바라보아드나 아들들은 몇 년 동안 차가운 눈빛으로 반응했다. 아빠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우리를 만나거나 병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고 그 후에는 당신의 삶이 그것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은 혼자이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입니다.